염증의 3대 증상은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급성 염증이나 어떤 고름이 차는 환자분들도 딱 만졌을 때 막 꿀렁꿀렁하고 빨개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데 서서히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은 환자들이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방치했다가 하다 안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수술해준 병원을 일단 찾으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찾아보시고 해결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병원을 찾으셔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질입성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코 수술 후 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후 염증이 언제 생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환자분들께서 하시는데요. 일단 염증은 급성 염증하고 만성 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술 중에 어떤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면 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 자체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의 3대 증상은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이런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한 경우는 퍼스라고 하죠.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냥 고형물이나 염증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급성 염증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나 이런 이물질만 제거해줘도 금방 바로 가라앉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성염증은 이렇게 수술 중에 염증이 된 게 아니라 이물질이나 그리고 자가조직이라 100% 염증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염증이 진행이 돼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성염증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고름이 차서 꿀렁꿀렁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실리콘이 들어있는 경우면 실리콘을 제거만 해줘도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한 5번 정도, 일주일 정도 코를 세척해내는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치료를 병행해주면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만성염증이 아주 전형적으로 어떤 고름이 형성되지는 않았는데 코가 조금 부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코의 모양이 날렵하고 타이트하게 형성되지 않고 약간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살짝 코끝에 들림을 동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수술 들어가서 이렇게 열어서 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자체가 조금 더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만성적인 육아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조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직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은 본인이 빨리 병원에 오지를 않고 긴가민가 하면서 몇 개월, 1년 동안 그 상태를 방치하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 사진을 보면 코가 이렇게 들렸고 코끝에도 뭔가 뚫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늑연골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코끝이 들리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인중 축소도 같이 진행을 한 건데요. 수술해 보면 이제 들렸던 코가 다 내려왔고 코끝에 이렇게 뚫고 나오려고 했던 착색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보면 이렇게 심하게 들리고 과도하게 콧대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수술 후에는 코끝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라인도 조금 낮춰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이 됐던 케이스고, 환자분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그냥 방치했다, 병원을 내원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한 케이스 살펴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조금 많이 보이고 비주가 좀 처져 보이고 있고요. 밑에서 보면 콧구멍도 비대칭이 돼 있고 이 비주 자체가 굉장히 넓고, 자세히 보시면 보이지 말아야 할 양쪽의 비중격
부분에 오른쪽과 왼쪽 점막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 수술을 한 병원이 아니라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진단은 어쨌든 이거는 만성 염증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개방형으로 열고 들어가서 염증원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수술을 해서 여기 2달 된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넓었던 이 비주가 날렵해졌고 콧구멍도 거의 대칭이 됐고 나오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 시간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만성 염증 진행된 환자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이 2번째 환자 같이 아주 간단하게 교정만 해도 이렇게 수술 결과가 깔끔하게 나와서 환자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성 염증이나 어떤 고름이 차는 그런 염증은 환자분들도 딱 만졌을 때만 꿀렁꿀렁하고 빨개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것 같이 서서히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은 환자들이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방치했다가 하다 안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수술해준 병원을 일단 찾으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찾아보시고 이 병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병원을 찾으셔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